아, 그래요? 그래도 또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뭐 예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한 공간에 모여서 커핑한다라는 게 분위기가 되게 묘해요. 저도 뭐 많이 하기는 하지만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먼저 익숙한 사람들이 커핑을 막 진행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나도 막 초보자들이 껴들기가 되게 벽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라리 이렇게 뭐 각자 준비된 공간에서 얼굴을 보지 않고 한다면 사람들이 원래 또 혼자 있을 때는 더 이렇게 위축될 필요도 없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고 온라인으로 커핑을 진행해 보자 해서 지금 5회째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컨셉 얘기 들으시면 다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 그거 진짜 잘한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방송 진행도 미숙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보 전달을 많이 해드려야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하던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려지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분이 들어오셨네요. 셀님? 제가 옆쪽에는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 모니터가 있어서 이쪽을 이제 쳐다보면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가 앞쪽에 이제 뭐지? 아이폰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긴 한데, 화질을 좀 더 좀 좋게 보려고 화면을 돌려놓고 그러니까 아이폰 뒷면을 지금 보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모습이 앞에 보이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그나마 좀 덜 어색했는데 오늘은 진짜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카메라 뒷모습만 지금 보고 아무것도 허공에 있는 채로 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되게 어색하고 좋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이 인스타 라이브로 진행하는 커핑은 이게 녹화가 돼서 유튜브로 또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 매주 맛보는 이 커피 샘플들은 한 잔 분량으로 약 25g씩 각자 소분돼서 5개 세트가 패키지로 구성돼서 이제 굳이 커핑이 아니더라도 뭐 집에서 한 잔 내려 마신다거나 필터 커피라든지 혹은 에스프레소라든지 음용을 하기 위해서 주문하시는 분들도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잔 분량으로 소분해서 이렇게 매주 진행하고 있는 이 샘플들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유난히 또 이렇게 원두를 주문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널 메신저를 통해서 구매하시기 희망하시면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꼭 문의해 주시고 저희가 보내줄 수 있는 양이 남아 있으면 그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이거 주문도 커핑이 끝나고 난 뒤에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서 또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셔서 원두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어차피 샘플 테스트 리뷰용으로 이렇게 로스팅을 하고 한 배치 로스팅하고 남은 원두를 약간 공동 구매하는 개념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채널 메신저를 통해서 원두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초반에 스타트를 늦게 끊으면 방송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늘 말하지만 인스타 라이브는 1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정보를 또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말이 빨라지고 좀 꼬이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핑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할 샘플은 또 5가지가 준비됐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제 손으로 가리키는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으로 리뷰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된 샘플은 엘살바도르 1번, 2번 엘살바도르 샘플과 3번 과테말라 그리고 4번, 5번 에티오피아 샘플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오늘은 1번, 2번, 3번 샘플이 모두가 파카마라라는 품종이에요. 혹시 파카마라 품종 들어보시거나 뭐 귀에 익으신 분 있으신가요? 파카마라 품종.
파카마라 품종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지금 또 이제 채팅창에 목록이 이렇게 떴는데요. 파카마라 품종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일단 파카마라 품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파카마라 품종은 뭐 굉장히 스크린 사이즈가 큰 콩의 생두의 사이즈가 굉장히 큰 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파카스라는 품종과 마라고지페라는 품종 이 두 가지가 교배가 돼서 엘살바도르에서 최초로 보고가 된 그런 생두 품종이에요. 이 파카스 같은 경우는 늘 언급하고 있지만 뭐 버번과 티피카, 아라비카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버번 품종과 티피카 품종 중에서 이 버번 품종이 외소증을 가지고 있는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난쟁이병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난쟁이병을 가지고 있는 버번 품종의 돌연변이 품종인데 엘살바도르에서 최초로 엘살바도르 쪽에서 발견된 이 버번의 난쟁이병 돌연변이 품종이 파카스 품종입니다.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된 품종을 빌라사치라고 부르고 있고요. 브라질에서 발견된 버번의 그런 난쟁이 돌연변이를 가진 브라질에서 발견된 버번 품종을 카투라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재배하기 편하고 관리하기 쉽게끔 나무가 너무 커버리면 관리하기 힘드니까요. 조금 더 작은 나무 키가 작은 사이즈를 선별해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중남미를 중심으로 카투라, 파카스, 빌라사치 이런 식으로 선별이 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라고지페 같은 경우는 티피카에서 뿌리를 두고 나온 품종입니다. 그래서 티피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파카스와 마라고지페가 교배가 된 품종이다 보니까 마라고지페 자체가 굉장히 스크린 사이즈가 큰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티피카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자연 돌연변이 품종인데 스크린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걸로 유명하고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카스와 마라고지페의 장점을 이제 섞기 위해서 교배를 시켜서 파카마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파카마라 품종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산지에서는 거의 로또라고 불러요. 뭐 게이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등급의 품종이 많이 있겠지만 이 파카마라 품종이 중남미에서 되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파카마라 품종이 품종으로서 인정할 만큼 유전적으로 안정을 가진 그런 품종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파카마라라는 품종을 이렇게 묘목을 발화시켜서 묘목을 심어서 재배를 했다면 그 중에 약 10%에서 12%그 정도의 이제 묘목들은 다시 파카스로 돌아가 버려요. 파카마라 품종이 파카스로 분리가 돼 버려요. 유전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란 그 형질을 그대로 쭉 보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랜덤한 확률로 파카마라 나무를 심었는데 파카스 품종이 열매가 열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파카마라 품종의 재밌는 특징입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또 게이샤도 마찬가지지만 이 파카마라 품종이 최적으로 잘 향미를 발현할 수 있는 때로와만 잘 맞아 떨어진다면 게이샤의 버금가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향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파카마라 품종을 계속 열광을 하고 많이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산지를 돌아다니시는 이제 뭐 바이어 분들이라든지 업체 대표분들을 만나게 되면 늘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산지에서 가장 핫한 품종이 무엇이냐? 산지 농부들이 가장 핫하게 여기는 품종이 무엇이냐라고 늘 물어보는데 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는 뭐 그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74110, 74112 혹은 뭐 쿠르메라든지 대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새롭게 발견되고 있고 분류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품종들이 핫하다고 하지만 중남미 쪽 특히나 온두라스를 이제 주로 언급했던 예전에 한 1년 전쯤인가 작년쯤인가 그 프로젝트 오리진 코리아의 대표님께서 이제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샘플 같이 커핑하실 때 그때도 여쭤봤거든요. 최근에 온두라스를 다녀오셨다길래 온두라스에서 가장 핫한 품종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역시나 이 파카스와 파카마라 품종. 고민도 안 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농부들은 파카스와 파카마라 품종을 거의 주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다. 게이샤보다 더.
그래서 그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온두라스 정확하게 지금 플레임이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프로젝트 오리진 코리아에서 유통을 시켰던 온두라스 게이샤가 너무 커피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게이샤가 농부들이 다 이렇게 열광을 할 줄 알고 여쭤봤는데 오히려 파카마라 품종 혹은 또 파카스 품종이 제일 핫하다고 하길래 상당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파카마라 품종은 이렇게 뭐 잘 관리만 된다면 게이샤에 버금가는 향미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롱베리 타입으로 분류를 하는 품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 사이즈가 큰 품종들, 길쭉한 품종들, 이런 것들을 뭐 대표적으로 티피카도 거기에 살짝 들어가는 편이고요. 티피카, 마라고지페, 마라카투라, 그리고 여기는 파카마라, 이렇게 스크린 사이즈가 크고 길쭉한 게이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롱베리 계열의 생도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뭐 로스팅 팁을 하나 드리자면, 평소에 주로 활용하시는 중간에 센터 컷이 굉장히 길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평소에 로스팅하는 화력의 한 10%, 15% 정도는 줄인 상태로 로스팅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가 원하는 포인트보다 오버 디벨롭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볶아져서 나와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파카마라 품종을 특히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파카마라 품종을 누군가가 구입을 해서 뭐 준다거나 혹은 다른 매장에 가서 파카마라 품종을 맛본다거나 할 때 공통적으로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게 스모키함이거든요. 많이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모키함이 확 올라와요. 그거는 파카마라 품종 자체가 이렇게 스모키한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로스팅이 내가 평소에 하는 포인트보다 자연적으로 오버 디벨롭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형태의 생두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노파심에 한번 좀 팁을 드립니다. 화력을 10에서 15% 정도는 줄이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로스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로스팅이 된 이제 샘플들이고요. 자, 파카마라 품종이 유전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아서 사실 품종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도 이제 뭐 간혹 들리기는 해요. 뭐 월드커피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도 파카마라를 품종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라는 막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파카마라 품종이 등재가 되어 있긴 합니다. 품종으로서 이번에 번역돼서 출간된 자료에도 올라가 있고요. 뭐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카마라 품종은 그런 유전적으로 불안정을, 그러니까 파카마라 나무를 심었는데 파카마라가 안 나오고 파카스 열매가 열려버리는 이런 유전적인 불안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이 재밌죠. 어쨌든 이 엘살바도르 커피 1번, 2번 샘플은 칼레라라는 농장에서 들여온 커피입니다. 엘살바도르 칼레라 파카마라고요. 1번 샘플은 워시드 프로세싱, 2번 샘플은 똑같은 커피지만 내추럴 버전의 커피고요. 3번 샘플은 엘살바도르가 아니라 과테말라 지역의 커피입니다. 이건 커피 리브레에서 수입을 해온 산미구엘 빠찰룸이라는 파카마라 워시드 커피고요. 여기는 일디오라는 커피에서 생두 수입회사에서 들여온 생두예요. 이번에 일디오라는 샘플이 1번, 2번 그리고 에티오피아 4번, 5번 샘플도 일디오 생두회사 건데요. 지난번에 일디오에서 케냐 샘플을 한번 커핑해보고 너무 괜찮게 맛본 기억이 있어서 나머지 샘플도 호기심 이제 궁금한 샘플들 추가로 주문해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훌륭한 맛을 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4번 샘플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디오라는 생두회사에서 들어온 에티오피아 샘플이에요. 에티오피아 토착종으로 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워르카 에가체프 지역 내에 있는 워르카 사카로 가공소의 뭐 농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워시드 버전과 역시나 내추럴 버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1번, 2번, 4번, 5번은 똑같은 똑같은 생두지만 가공 방식이 다른 거예요. 워시드 내추럴, 또 워시드 내추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한번 또 이렇게 리스트가 올라왔는데요. 자, 그러면 커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쇄양 맞고 또 컵노트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티피카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한 스크린 사이즈가 좀 길쭉하고 큰 롱베리, 제가 스스로 제가 말하기를 롱베리 타입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 커피들은, 특히나 이 파카마라 품종은 전반적으로 약간의 공통된 향미가 뭐냐면 우디함이에요. 나무 같은 느낌. 티피카 품종도 그렇고 마라고지페라는 품종도 그렇고 마라카추라도 그렇고 파카마라도 그렇고 모든 품종, 모든 샘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향미가 우디함입니다. 근데 일단 1번 샘플에서는 첫 느낌에 그렇게 강하게 우디한 느낌이 올라오진 않네요. 굉장히 잘 익은 오렌지 느낌도 있고요. 시트러스한 과일 중에 굳이 언급하자면 오렌지 껍질에서 올라오는 그런 향들, 오렌지를 쫙 쪼갰을 때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그 오렌지 향들, 아주 상큼하게 시트러스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고소한 견과류의 느낌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약간은 그 마카다미아의 살짝은 오일리한 느낌도 감지가 돼요. 고소하고 오일리한 견과류의 단향들. 그리고 이제 끝자락에는 역시나 말씀드렸던 희미한 삼나무톤의 우디함이 느껴지는데 부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부정적으로 느껴지진 않고 오히려 황설탕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끝자락에 삼나무톤의 나무의 느낌이 부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그 시트러스한 향과 좀 이렇게 좀 결합돼서 애플민트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감돕니다. 애플민트의 그 상쾌한 허브향, 이런 것도 아주 희미하게 좀 감돌고 있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향부터 아주 깨끗해요. 좋습니다. 이 칼레라 파카마라 내추럴 버전 한번 시향해 볼게요. 이거 지금 같이 커핑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향 맡는 순간 가장 딱 첫 느낌이 포도입니다. 포도. 아주 붉은 빛깔의 잘 익은 포도, 막 짓이겨 놓은 듯한 아주 농축 포도의 느낌이 올라와요. 상당히 열대 과일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포도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반 샘플과 마찬가지로 견과류의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데 내추럴 버전은 그 견과류의 뉘앙스가 마카다미아보다는 피스타치오? 약간의 구워진 듯한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피스타치오 느낌이 좀 더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초콜릿 향 굉장히 진하게 올라옵니다. 끝자락에 초콜릿 향이 진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과일 향과 초콜릿 향이 범벅이 돼서 과일 맛 초콜릿,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의 그 말린 딸기 같은 느낌도 있고요. 포도와 말린 딸기. 그리고 끝자락에 역시나 이것도 약간은 약간의 희미하게 싱그러운 허브 느낌도 돌고 있어요. 재밌네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엘살바도르 파카마라 그러면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커피 리브레가 늘 소개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찰라테난고 지역의 산타로사 농장, 엄청나죠? 거의 그냥 커브 오브 엑설런스를 위해 만들어진 농장이라고도 불리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대형 농장인데, 엘살바도르 산타로사 농장의 파카마라가 굉장히 유명한데, 일단 시향하고 아로마 좀 체크하는 중이지만 뭐 향에서 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케냐 커피 때문에 지난번에 리뷰했던 케냐 샘플 때문에 일디오라는 회사 샘플을 추가로 주문해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좋습니다. 다만 흠이라면 결점도가 조금 있어요. 결점도. 여기 1번, 2번, 4번, 5번 샘플이 다 일디오 건데 결점도가 다 있는 편인데, 재밌는 게 이 2번 엘살바도르 파카마라 내추럴 같은 경우는 결점도가 상당히 적고 생도가 오히려 더 깨끗합니다. 워시드보다 상당히 외관도 깨끗해요. 그리고 살짝 저는 이제 샘플 로스팅 하기 전에 2번 샘플은 좀 기대를 덜하고 로스팅한 게 사실인데, 왜 그랬냐면 생도가 배송이 돼서 제가 받아봤는데 이제 지퍼백에 진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포장을 해줬는데 풀려서 왔더라고요. 진공이 풀린 거는 뭐 배송 중 충격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진공 라인 위에가 그 제대로 진공이 안 돼가지고 한 2cm 정도가 이렇게 진공이 안 된 상태로 뚫려서 왔더라고요. 근데 소분 일자를 보니까 2월 3일 찍혀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실링이 안 된 채로 계속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거를 로스팅 했는데 한 달 이상 그렇게 공기 중에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됐으니, 특히나 내추럴 프로세싱인데 그렇게 방치가 됐으니 조금 약간 좀 떨어지겠다, 좀 생도 상태가 좀 갔을 수도 있겠다. 물론 한 달 만에 뭐 그렇게 심하게 변하겠냐마는, 그래도 약간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선입견을 갖고 로스팅했거든요. 근데 생도 상태가 정말 깨끗해요. 생도 상태가 오히려 내추럴이 깨끗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3번 과테말라 빠찰룸 파카마라 한번 시향해 볼게요. 이거 이제 제가 어제 낮에 이거는 한번 가이드 커핑을 했는데, 어제랑은 다르게 오늘은 첫 느낌이 되게 플로럴합니다. 뭔가 꽃향기가 올라오네요. 어제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3번 샘플은 아까 제가 파카마라 품종이 약간 우디한 공통적인 플레이버가 있다 했는데, 우디한 느낌이 더 강하게 올라와요. 1번 샘플보다 훨씬 더 나무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이진 않아요. 부정적이지 않은 아주 싱그러운 나무,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나무, 마른 장작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 미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송 합판에 물걸레로 쫙 이렇게 한번 문지르고 나면 소나무 향이 확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뭐 그런 느낌처럼 소나무 향은 아닌데 삼나무 같은 그런 향이 굉장히 좋게 올라옵니다. 근데 의외로 되게 플로럴하네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3번 샘플 같은 경우는 사과라든지 살구, 그런 과일을, 정말 녹익은 과일의 느낌의 찐득한 단향이 특징이에요. 사과, 살구, 잼 같은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단향이 진득하게 올라와서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더 플로럴한 느낌도, 꽃향기도 같이 감지가 되네요. 되게 좋네요. 이거 에티오피아 워르카사카로 4번 워시드 버전 같은 경우는요, 커핑볼 가까이 대자마자 아주 그냥 꽃향기가 부케 같은 향이 팡팡 터져 나옵니다. 정말 좋은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인 것 같아요. 향만 지금 체크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케 같은 제스민과 백합, 그 두 가지 꽃향기가 아주 선명하게 뒤섞여 있거든요. 굉장히 플로럴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붙는 게 역시나 이것도 살구, 핵과류 중에서 굳이 꼽자면 진짜 그 익을 대로 잘 익은 그 살구의 단향도 같이 올라오고요. 컵노트 뭐 몇 개 뽑아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포커스가 굉장히 좋네요. 제스민, 백합, 익을 대로 녹익은 살구, 아주 훌륭합니다. 이 워르카사카로 내추럴 버전 같은 경우는 역시나 내추럴 프로세싱답게 프루티한 느낌으로 더 많이 가 있어요. 플로럴하다라는 캐릭터는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고요. 플로럴보다는 여러 가지 과일, 근데 과일 중에서도 사과, 딸기 이런 느낌이 범벅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과, 딸기가 한꺼번에 느껴지니까 그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스크류바 있죠. 스크류바 느낌도 좀 돌고 있거든요. 딱 그 향에 스크류바 녹았을 때 올라오는 향들. 사과, 딸기 향에 끝자락에 이것도 미세하게 허브 느낌이 좀 돌긴 해요. 허브 꽃향. 그리고 과일줄, 뭐 사과, 딸기 이외의 과일을 언급하자면 잘 익은 애플망고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진득한 단향이 따라붙어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리뷰하고 있는 샘플들이 다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향부터 다 굉장히 달콤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또 뭐 하나 뺄 거 없이 다 좋은 샘플들이란 거를 시향만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본격 빨리 물을 붓고 커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시면 이제 방송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뭐 보신 소감이라든지 건의, 피드백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많이들 언급하시는 게 커핑도 커핑이지만 중간중간에 섞는 그 여담, 잡담, 그런 게 더 재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알려달라. 그러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대본을 짜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대본을 쓰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1시간 동안 커피잉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1시간짜리 대본을 써온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너무 힘든 일이라서 언제나 즉흥적으로 그냥 1시간을 채우고 있긴 한데, 최대한 재밌는 여담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 물 부었으니까 다시 웻 아로마 체크해 볼게요. 이거 물 부었을 때 언급할 만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1번 샘플 있잖아요. 엘살바도르 칼레라 이 워시드 1번 샘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약간의 우디한 느낌이 물 부으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물 부었을 때 이 달콤한 시럽 같은 단향과 이 나무의 느낌이 뒤섞이면서 메이플 시럽 그런 느낌도 살짝 돌아요. 항상 제가 우디한 느낌이 도는 캐러멜 시럽 이렇게 느낌이 동반됐을 경우 메이플 시럽이라는 컵노트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부드러운 메이플 시럽의 느낌도 있어요. 지금 이 아로마 물 부었을 때는 확 메이플 시럽 느낌이 올라오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번 샘플 있잖아요. 이거 칼레라 내추럴, 파카마라 내추럴, 이거는 진짜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향도 그렇고요. 정말 그 이 프루티함이 굉장히 선명해서, 아까 제가 그 분쇄향에서 올라오는 컵노트도 있잖아요. 포도, 포도, 피스타치오, 뭐 싱그러운 허브꽃, 뭐 그런 것들 컵노트가, 뭐 건조 딸기, 뭐 이런 것들의 컵노트가 물을 부었을 때도 굉장히 선명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커스가 좋아요. 진짜 이것도 클래리티가 좋아요. 선명합니다. 3번 샘플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메이플 시럽 느낌이 확 올라오네요. 물 부었을 때 1번과 3번 워시드 버전의 파카마라 이 두 가지는 물 부었을 때 메이플 시럽 뉘앙스가 확 도드라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한 캐러멜 시럽 같은 단향이 올라와요. 4번 샘플은 그냥 근처에만 가도 그냥 꽃향기가 폭발해요. 그냥 커피 블라썸 막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흔히 이제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아주 좋은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를 찾았을 때 또 선호하는 전형적인 그런 뉘앙스의 아로마입니다. 아주 높은 점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5번 샘플은 물 부었을 때 오히려 좀 플로럴한 캐릭터가 좀 더 올라오네요. 워르카 사카로 내추럴 버전은 물을 부었을 때 프루티한 느낌이 지배적이다가 분쇄향에서는 물을 부었을 때 조금 더 플로럴한 캐릭터가 감지가 돼요. 굉장히 진한 초콜릿의 느낌도 있고요. 워낙에 4번 이 워시드 버전의 아로마가 강렬하다 보니까 꽃향기가 5번 샘플이 오히려 좀 약간 묻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잠시 이렇게 후각을 좀 씌워주고 5번부터 맡아보면 5번 샘플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대가 돼요. 기대를 할 만큼의 강도 높은 긍정적인 아로마들이 폭발적입니다. 이거 2번 샘플은 진짜 꼭 한번 맛보시기를, 그냥 아직 맛도 안 봤는데 꼭 벌써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이거 한 번은 꼭 맛보세요. 브레이킹 하는데 진짜 무슨 포도 주스 같은 향이 확 이렇게 치고 올라와요. 3번 샘플은 브레이킹 하니까 진짜 자파 꿀의 느낌이 확 올라오네요. 꿀 같은 느낌. 여러 가지 어떤 꽃인지 모른 여러 가지 꽃이 뒤섞인 자파 꿀. 4번 샘플 역시나 아주 훌륭한 꽃향기를 보여줍니다. 5번 샘플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맛있는 과일 맛 초콜릿. 뭐라 해야 될까? 약간 크랜베리, 블루베리
제가 자주 언급하는 컵노트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 편의점 가면 그걸 팔아요. 좀 구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디였지? 그때 호주 가서 그랬나? 제가 브리즈번에 한번 출장 가서 군것질거리 찾다가 편의점 가서 보니까 내용물이 크랜베리와 블루베리가 맛이 섞인 젤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젤리에 이제 초콜릿이 코팅된 초코볼이었어요. 근데 그걸 먹었을 때 느낌이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딱 5번 샘플 그 느낌이에요. 크랜베리, 블루베리 맛의 젤리, 새콤달콤한 그 젤리에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는 초코볼. 그거를 한 번에 입에 넣고 와그작 씹어 먹었을 때 그 베리류의 아주 새콤달콤한 산미와 단맛, 그리고 초콜릿의 달콤함, 이런 것들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향들, 입안에서 그 향이 터지는. 말하니까 입에 침이 고이네요. 자, 스키밍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또 그 사이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었나 보군요. 다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커핑이 한창인데요. 시간이 벌써 한 35분 정도 경과됐네요. 오늘은 그래도 좀 진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커핑을 진행하고 잡담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잡담 먼저 하고 커핑을 하니까 후반부에 커핑이 점점 빨라지고 말을 빨리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쳐보려고 커핑부터 빠르게 리뷰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샘플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굉장히 마일드해요. 보통 파카마라 품종이 아주 워시드 같은 경우는 이 싱그러운 밝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과일의 산미가 특징적이고, 특히나 시트러스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 이 칼레라 파카마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산미 톤이 아주 잘 익은 감귤 같은 느낌이에요. 잘 익은, 신맛이 좀 덜하고 아주 당도 높은 감귤인데 약간 온돌방에 오랫동안 이렇게 이불 속에 넣어놔가지고 귤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그거 딱 까먹는 느낌 있잖아요. 그 따뜻하게 데워진 귤 까서 한 입 넣었을 때 첫 느낌, 아주 부드러운 싱그러운 감귤의 산미 좋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시럽 같아요. 굉장히 질감이 좋아요. 부드럽고 시러피하다라고 표현해놨고, 이 시트러스하기도 한데 이 시트러스함과 말릭산 혹은 사과산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말릭의 느낌이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골드메달 애플주스라고 우리 카페 가면 병으로 판매하는 그 애플주스 있죠. 그 골드메달 애플주스, 그 느낌도 약간 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달아요. 아주 밸런스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트러스와 말릭 계열의 시트릭 말릭 계열의 산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펙트럼이 넓으면서도 강도도 훌륭하고요. 더군다나 단맛이 따라붙어서 밸런스도 좋고, 이 여러 가지가 모두가 굉장히 구조감이 좋게 느껴지네요.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조금씩 식어가면서 이제 주이시하다라고도 좀 느껴지네요. 주스 같은 느낌이 강하게 올라오고요. 조금 식었을 때 다시 한번 또 맛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향 맡으면서부터 이미 추천해 드렸었는데 2번 샘플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1번 샘플도 맛있는데요. 2번 샘플 특히나 강추할 만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산미톤이 뭐라고 딱 하나로 특정 짓기가 애매하고, 블루베리 그리고 포도, 얘네들을 섞어서 이렇게 착즙해 놓은 주스,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산미 톤 뒤에 바로 따라붙는 다크 초콜릿. 약간은 쌉싸름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쌉싸름하진 않아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커피 체리베리님 반갑습니다. 이 칼레라 파카마라 내추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 블루베리 혼합돼서 착즙한 그런 착즙 주스. 굉장히 질감이 꾸덕해요. 재밌는 질감입니다. 이게 첫 모금에는 약간 그 파우더리한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매끄럽진 않다라고 느껴졌는데 이게 입안에 들어가서 침이랑 희석이 되면서 좀 시간이 경과하면 굉장히 꾸덕꾸덕한 느낌도 들어요. 바디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식었을 때 한 번 더 맛보도록 할게요. 과테말라, 산미구엘, 빠찰룸, 파카마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엘살바도르 파카마라 품종하고는 확연히 뉘앙스가 달라요. 조금 더 말릴게요. 그러니까 사과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느낌이 분쇄향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로마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캐릭터, 그러니까 약간 꿀물 같은 느낌이 살짝 있고요. 굉장히 달콤하고 따라붙는 사과의 느낌, 청사과 같은 느낌이 좀 강해요. 그 말릭 계열의 산미가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이 돼요. 아주 산미 점수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캐러멜 시럽 같은 달콤함이 계속 맴도네요. 그러니까 꿀물 같은 느낌. 아주 좋아요. 시러피한 질감이 좋습니다. 조금 더 식어서 맛보도록 할게요. 이거 4번 샘플 일디오에서 수입한 이 예가체프 워르카 사카로. 이거는 커피 리뷰에서도 뭐 들어왔었고, 워르카 사카로는 아마 에티오피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올해까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르카 사카로. 제가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비너스 오브 에티오피아에도 워르카 사카로가 들어갑니다. 근데 리브레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디오 것도 한번 커핑해 보는데 캐릭터는 비슷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결점도가 조금 나오는 것 빼고는 일단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살구 주스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살구 주스. 살구를 갈아서 만든 그런 텁텁한 느낌의 주스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질감, 깨끗한 클린컵을 바탕으로 착즙 주스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올라오네요. 뭐 제가 이제 질감이 부드러울 때 시럽피하다, 뭐 크리미하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이거는 거의 벨벳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가서 입에 들어온 순간 그냥 혀를 팍 이렇게 뭐랄까 수채화 물감이 뭐 이렇게 백지에 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한지에 먹물 한 방울 뚝 떨어져서 쫙 퍼져나가는 느낌처럼 아주 벨벳처럼 혀에 퍼져나갑니다.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감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 질감 하나만으로도 무게감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도 바디감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샘플인 것 같습니다. 벨벳 같은 질감. 살구 주스, 살구 착즙 주스, 그리고 따라붙는 꿀차나 꽃차, 그러니까 드라이 플라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꽃잎을 말려서 홍차로 이렇게 믹스해서 만들어 놓은 뭐 베르감, 얼그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얼그레이가 뭐 따로 얼그레이라는 꽃이 있는 걸로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허브꽃이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베르가못이라는 허브꽃에 오렌지 향이 첨가돼서 가공이 된 게 얼그레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즐링 홍차라든지 베르가못 홍차 막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꽃들을 말려가지고 그렇게 홍차로 만들어 놓고 그냥 꿀 한 방울 넣은 듯한 아주 좋은 꽃차와 꿀차의 느낌이 좋습니다. 이것도 좀 식어서 더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르카 사카로 내추럴 버전은 일디오에서 저도 이제 처음 리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클린컵은 상당히 좋아요. 내추럴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클린컵. 이 프루티한 그러니까 과일의 산미, 굉장히 명확하게 올라오는 과일의 산미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트러스하다, 뭐 열대과일 같다, 사과 같다, 뭐 핵과류 같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추럴, 이 워르카 사카로 내추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과, 자두, 그리고 포도, 뭐 이런 뉘앙스로 굉장히 카테고리를 넓게,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게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미톤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좋습니다. 이런 애들이 산미 점수 높게 나오는 샘플이죠. 그러니까 첫 느낌에 너무나 명확하게 과일맛 초콜릿 플레이버가 계속 맴돌아요. 근데 질감이 워시드 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한없이 보드라워서 벨벳 같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비단결 같다. 근데 얘는 크리미합니다. 굉장히 좋은 우유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러니까 보통 밀키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우유의 질감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크리미한 느낌으로 들어와요. 잘못 부정적으로 크리미한 게 너무 이제 안 좋게 발현이 되면 간혹 파우더리하다. 이 코코아 파우더를 물에 풀어가지고 섞지 않고 잘 개워서 녹이지 않고 그냥 파우더 바로 부어서 바로 휙 저어서 먹어버렸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파우더리함, 그런 것들이 질감이 너무 지나치게 헤비해서 뭐 꺼끌꺼끌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파우더리까지 가면 좀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긴 하는데요. 그 전까지 아주 좋게 올라갔을 때는 크리미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5번 샘플 같은 경우가 그 크리미한 질감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샘플인 것 같아요. 매우 초콜릿티한 플레이버가 매우 선명하다라고 제가 메모해놨네요. 크리미한 질감, 초콜릿티, 아주 부드러운 산미를 가지고 있어요. 산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면서도 부드럽고, 이거는 아까 1번 샘플도 마찬가지고 2번 샘플도 마찬가지고요. 3번, 4번 샘플은 아주 밝고 화사하게 올라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식었으니까 한번 중간 점검 또 해볼게요. 그렇죠. 믿고 먹는 파카마라긴 합니다. 거의 로또에 가까운 느낌이죠. 로또에 가까우면 믿고 먹는 건 아닌가? 하여튼 그만큼 잘만 만나면 파카마라 품종이 정말 그 게이샤를 뛰어넘는 그런 향미를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번에 과테말라 컵 오브 엑설런스 그러니까 컵 오브 엑설런스 올해 열렸던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가 맞을 겁니다. 그 수많은 게이샤를 제치고 파카마라 품종, 내추럴 파카마라 품종을 이렇게 출품한 농장이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점수는 그렇게 엄청 썩 높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게이샤를 제치고 내추럴 파카마라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만큼 파카마라 품종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것도 식으니까 이제 메이플 시럽 느낌이 살짝 더 선명하게 감지가 돼요. 파카마라 품종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플 시럽. 부정적인 나무의 느낌이 아닙니다. 산미톤이 이제 식었을 때 좀 더 선명하게 올라오긴 하는데요. 역시나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드럽다라는 건 변함없는 것 같아요. 대신 부드러우면서도 강도가 상당히 선명하고 사과나 시트릭, 말릭 이런 쪽으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식어서 맛보니까 사과 느낌이 약간 말린 사과칩 있죠. 집에서도 가끔 해먹긴 하는데 그 칩 사과 썰어가지고 말렸을 때 그 먹는 느낌 있잖아요. 사과칩의 느낌도 살짝 있어요. 말린 사과, 혹은 그 말린 사과를 끓는 물에 넣고 루이보스 허브티 살짝 넣고 같이 우려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올까? 뭐 그런 식으로 연상이 됩니다. 말린 사과와 루이보스 허브티의 아주 그 부드러운 풍미, 이런 것들이 동시에 느껴져요. 아주 훌륭한 샘플이라서 점수 상당히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깔리는 이 파카마라 품종의 커피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거의 정석 같은 느낌이네요. 맛있어요. 아주 좋아요. 점수 높게 줄 것 같아요. 특히나 더 추천해 드리는 건 2번 샘플. 이거 2번 내추럴 파카마라는 정말 맛있어요. 일단 역시나 식어갈수록 주이시한 산미가 더 지속적으로 뭐 강도 높게 여운을 남기는데 꿀물 같은 느낌도 맴돌고요. 입에 남는 여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추럴 프로세싱 특유의 그 과일맛 초콜릿의 느낌이
과하지 않게 묻어 있는데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원더룸에서 지금 비너스 오브 에티오피아의 블렌딩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뭐 밴드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워르카 사카로 워시드는 커피 리뷰에서 들여왔던 샘플이에요. 근데 그 샘플이 끝나면 이거 일디오 워르카 사카로로 뭐 대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아주 밸런스 좋다고 듣고 오셨나 보네요. 아주 맛있어요. 꼭 맛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원두 주문 좀 하세요. 그러니까 왜 보시면서 주문을 안 하세요? 제가 맨날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두 안 판다고. 원두 주문하시라고요. 주문해서 맛보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3번 과테말라 산미구엘 빠찰룬 같은 경우요. 엘살바도르 파카마라고는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일단은 맛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식어갈수록 아주 인상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마치 온두라스 커피를 마시는 느낌이에요. 제가 늘 온두라스 커피 하면서 컵노트 언급하는 게 산미, 약간의 그 발효차, 산미가 이렇게 맴도는 발효차의 느낌이 돌아서 흔히 이제 우롱차 컵노트를 많이 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식어가니까 점점 그 온두라스 컵노트의 특징이 여기서 도드라지네요. 아주 과일, 잘 익은 과일 같은 싱그러운 산미가 가미된 우롱차의 후미. 뭐 부정적으로 쓰는 지금 컵노트가 아니라 굉장히 인상적으로 유니크하고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 단맛이 좋아요. 단맛이 상당히 훌륭해서, 그러니까 이런 과일의 산미를 표현해주는 것도 모두가 탄탄한 단맛이 베이스가 됐을 때 가능한 거겠죠. 이거 영락 온두라스 커피랑 뉘앙스가 겹쳐요. 우롱차의 후미. 이것도 점수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워르카 사카로 워시드는요, 아무리 못해도 89점 이상 점수 줄 것 같아요. 미리 언급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89.32점 줬습니다. 90점에 거의 가깝게 줬어요. 제가 진짜 90점을 웬만큼은 안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점수는 좀 짜게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혹시라도 커핑 점수 막 스코링 하다가 90점 넘어가면 일부러 막 다시 한번 채점 내거든요. 더 막 어디 막 좀 이렇게 잡을 데 없나 막 이렇게 뒤지는 편인데, 딱히 뭔가 이렇게 흠을 잡을 만한 맛의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거 한번, 가격도 저렴하네요. 소분 가격이 저렴하진 않네요. 18,000원이네. 소분 가격이 18,000원인데 이제 좀 대량으로 구매하면 가격이 떨어지는지라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4번 워르카 사카로 워시드의 그 컵노트가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쭉 이어져요. 지속성 있게요. 부정적인 게 올라온다거나 긍정적이었던 게 사라지거나 이런 느낌 없이 쭉 이어집니다. 아주 플로럴한 요운, 좋은 홍차의 느낌, 밀크 초콜릿 같은, 벨벳 같은 질감, 아주 훌륭해요. 이거 5번 샘플도 워시드 버전이 워낙에 좋아서 좀 밀리긴 하는데, 이것도 거의 87점 후반에서 88점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네요. 프루티한 느낌 좋고요. 초콜릿티한 느낌을 좀 더 살려보고 싶다, 또 과일맛 초콜릿 이런 게 컵노트에 내가 블렌딩하는 커피의 목적이다 그러면 한 번쯤 꼭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추럴 커피예요. 뭐 내추럴 커피 특유의 쿰쿰한 발효된 느낌이라든가, 요새는 또 내추럴 커피는 그게 또 유행이죠. 쿰쿰한 발효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발효치를 썩 선호하진 않아서 아주 좋은 클린컵을 바탕으로 과일의 컵노트를 잘 가지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추천해드릴 만합니다. 맛있어요. 오늘 커피는 개인적으로 꼽자면 4번 샘플하고요, 2번 샘플, 이 두 개는 한번 꼭 드셔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빨리 원두 주문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커피 리뷰는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마감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약 10분 정도? 오늘은 좀 다행히 시간이 남았는데
한번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도 받아보고요. 뭐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맛있죠? 같이 커핑 하신 분들 지금 이제 있을 텐데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 주 리뷰도 그렇고 아 맛있습니다 맨날 이러니까 뭐야 지가 볶아놓고 다 맛있다 그러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두 리뷰는 되게 냉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볶았다 해서 점수를 더 줄고 그런 게 아니라 커피 감정사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도 순전히 그 목적이거든요. 내가 만든 커피에서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결함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커피 감정사 라이센스를 취득한 거고 그럴 목적으로 좀 내가 볶았다라고 생각 안 하고 좀 냉정하게 평가하려고 하는데 아 그렇죠. 맞아요. 농축된 포도주스, 꽃향, 진짜 좋아요. 맛있어요. 5번 가격은요? 5번 샘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분 가격 18,000원입니다. 이제 이거 소분 가격이라든지 제가 리뷰한 지금은 막 끄적끄적 낙서식으로 이렇게 메모해 놨는데 이게 텍스트로 정리가 돼서 점수까지 다 정리를 해서 리뷰가 끝나면 언제나 그렇듯이 채널 그 포스트에 이렇게 PDF 파일로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영상은 업로드가 되는 대로 수정해서 링크도 걸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영상. 4번 판매처는 일디오예요. 동환씨 왔군요. 어서 오십시오. 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뭐 꾸준히 원두 납품하던 회사였는데 최근 들어서 생두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디오 검색하셔서 한번 주문해 보십시오. 지금 어제 로스터들 모임에서도 이 커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4번 샘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결점도가 조금 나오는 건 흠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끄적끄적한 것도 사진으로 보고 싶으세요? 와,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사진을 찍어 보여야 되나? 한번 가까이 되면 보일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컷노트 쓰면서 메모합니다. 위쪽에 이제 제가 커피잉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코링하기 편하게 제가 개량한 시트지고요. 제가 사용하는 시트지고요. 좀 더 자세히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막 끄적끄적 낙서해요. 이렇게 점수도 다 적혀 있죠. 다들 커핑 목적에 맞춰서 본인만의 시트지를 만드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려요. SCA 뭐 규정 폼인데 SCA 기본적인 룰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단지 제가 체크하기 편하게 수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샘플을 매주 커핑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다들 그러니까 이런 커핑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런 커핑이 뭐 정보 전달이라든지 또 사실 커피 맛을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리뷰를 해주고 구매가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소비자 입장으로서도 늘 했었거든요. 누군가가 대신 맛보고 야 이런 맛이 나니까 이런 맛 좋아하는 사람은 먹어봐 막 이런 식으로 추천해주는 그러니까 업체가 팔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리뷰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 좋아요 이런 리뷰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좀 해주면 저 말고도 이렇게 리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대구에 있는 커핑퍼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커핑퍼스트 유튜브 채널도 꼭 한번 가서 보시고 자주 보시고 참고해 보십시오. 커핑퍼스트도 정말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커피 리뷰를 하는 사업을 추진했던지라 그때 초창기에 가서 만나 뵙고 서로 진짜 악수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또 있었다니 하면서 서로 반가워했거든요. 지금도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멀어서 늘 이제 안부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커피를 같이 하는 그런 동료가 아니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반가움.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보거나 뭐 어떤 식으로 논문을 보거나 했을 때 뭐 제임스 호프만도 마찬가지였고 스칸라우도 마찬가지였고 팀 맨들버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료나 책 같은 걸 보고 읽어보고 항상 동지가 있다라는 약간 그런 마음의 위로를 늘 얻었거든요. 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나만 그렇게 혼자 외롭게 하는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커피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커피를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제 고민이 무엇인지는 너무 방송으로 담기에는 너무 사적인 부분이라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커피 리뷰는 오늘 이번 주는 이렇게 끝내고요.